우선 첫째, 한편으로는 미중 전쟁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지금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미중 전쟁에 국군을 걸어야 돼라는 거를 이제 나팔수 역할을 할 거라고요. 이 위원회가 미중 전쟁에 미국의 운명에 걸려 있다. 이런 메시지를 막 발신할 거라고. 그런 메시지를 발신해 온 사람들이에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맹렬 활동을 하게 될 거라고 전망되고요. 특히 이거는 미국 내에서도 공화당 보수 내부의 의견 통일을 많이 할 겁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뭐 미국의 보수니 미국의 공화당이니 그거 보수 공화당 그러니까 다 뭐 괜찮은 사람들 천만에요. 황당한 사람들 많아요. 일설에 하면 홍준표가 그 자한당 당대표 할 때 미국에 갔는데 트럼프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트럼프는 뭐 정치 위기에 몰려 있으니까 만날 필요 없고 그래서 만난 사람이 맥케인이라는 설이 있어요. 아무튼 맥케인 만난 건 맞고요. 미상원 군사위원장이고 뇌종양으로 죽어가던 사람입니다. 죽어가던 군사위원장을 만난 거예요. 그런 설이 있어요 지금. 이거 홍준표 씨 아니면 제가 나중에 수정해 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근데 이 맥케인은요. 트럼프가 하는 공화당이죠. 매파죠. 트럼프 하는 것마다 브레이크 잡고 땡긴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 전에 누구죠? 그 조선일보의 에이스죠. 논설주간 김창균은 뭐 미국의 보수 본류 그래가지고 보수 본류의 대표주자 맥케인 잡았는데 얼마 전 쓴 글에서 그렇게 잡고 있으니 조선일보의 논설주간이 도대체 이 안목이 어느 정도 낮은지 알 수 있는 거죠. 맥케인 돌아가셨다고요. 어느 정도 경멸을 받았냐. 어떤 기자가 백악관 스태프한테 맥케인 얘기를 꺼내니까 이 백악관 스태프가 그때 그 백악관 스태프 그 때문에 사표 썼던가 묵직할 기억은 안 나는데 He's dying anyway. 그 무슨 뜻이냐면 그거 어차피 죽는 사람인데 그 사람 얘기할 거 뭐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다 난리가 났다고요. 이게 뭐냐면 그 정도로 이 트럼프가 이끌어오고 있는 트럼프가 대표하고 있는 진영의 칼라하고 공화당 본류의 진영의 칼라가 달라요. 이제 작년에 중간선거 거치고 또한 요번에 뮬러 특검 딱지 떼고 나서 이제 많이 평정이 됐을 텐데 그러더라도 공화당 전체를 일사불란하게 혹은 미국 보수 진영 전체를 일사불란하게 미중전쟁이라는 전쟁터로 끌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 의견을 통일해야 된다고. 이거를 제4차 현전위협 중국 대응 비상위원회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마 하게 될 게 결국은 뭐냐면 중국을 패려고 보니까 결국은 북한을 접수해서 우리가 해방시켜 버려야겠네. 이 결론으로 끌고 나갈 거예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냥 아름아름으로는 귀에다 대고는. 그럼 이제 그 북한 접수 해방하는데 그 중국 애들 가만히 있겠냐. 그래도 그거 무릅쓰고 해야 돼. 그리고 아마 10중 8구 가만히 있을 거야. 쟤들 경제전쟁으로 조져놨기 때문에 꼼짝 못할 거야 이제. 이러면서 그 방향으로 이 사람들이 끌고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북의 핵과 미사일은 중국의 작품이다. 이 얘기를 막 퍼뜨릴 거라고요. 그 다음에는 공식적으로 이런 발언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비공식적으로는 북한의 접수 해방이 중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심리 폭탄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암암리에 계속 발신할 거라고요. 어차피 중국이랑은 경제전쟁이에요. 비군사적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비상위원회가 뜰 까닭이 없어요. 이런 비상위원회가 뜬다는 얘기는 중국을 완전히 박살을 내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접수평정 해방시켜버리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북한을 접수평정 해방시킨다라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큰 빅 프로젝트라고요. 그러면 이런 방파제를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쌓아놔야 된다고요. 방파제를. 우리가 중국에 대한 전쟁, 미중 전쟁이 총칼의 전쟁은 아니야. 물리적 전쟁은 아니야. 그러나 미중 전쟁에 우리의
미국의 운명이 걸려 있어. 그런데 미중 전쟁 하려고 보니까 저 북한 애들을 중국 애들이 앞장서서 내세워서 이때까지 핵과 미사일도 다 했고, 그리고 그거를 끼고 들어온 게 중국 애들이었네. 근데 거꾸로 뒤집어 보니까 저걸 북한 접수 해방해서 그냥 급속 발전시켜버리면 중국 인민 14억, 중국 주민 14억 중국 주민이 어마무시한 심리폭탄을 맞아서 중국 체제가 흔들흔들 하겠네. 오케이? 그럼 미중 전쟁의 노른자에는 북한 접수 해방이야. 이 얘기들을 퍼뜨릴 거라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북한 접수 해방으로 가는 길에 스텝이 꼬이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걸 미국 사람들이 북한이라는 좁은 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미중 전쟁이라는 미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큰 게임의 일부니까 스텝 꼬이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 밀고 가야 돼. 이렇게 미국인들이 생각하도록 하는 그 여론전을 이 사람들이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만들었을 거라고요. 미중 전쟁 자체가 아니라. 미중 관계 그거만 딱 보고 만든 게 아니라 미중 관계를 딱 보고 있으면은 가운데 안고가 북한이거든. 근데 북한 건드렸다가 스택 꼬이면은 그냥 뭐 미국에서 온갖 반전 혹은 온갖 반 트럼프, 온갖 반 공화당, 온갖 반 보수 비판이 들끓을 테니까 그게 아니라 이 북한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중국을 제압하려면 반드시 치러내야 되는 프로젝트야. 그러니까 조금 스텝 꼬였다고 막 흔들리지 말고 그냥 밀고 나가야 돼. 이거를 퍼뜨려주는 아마 그 역할일 거라고요. 이거는요, 거꾸로 뒤집어 표현하면 이미 스티브 배넌의 이야기, 이 사람이 천기누설을 좀 하는 사람이거든요. 스티브 배넌이 말을 안 가려요. 그래서 주목할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들은 원래 말을 가려요. 프로들은. 나중에 가서 다른 말 듣기도 싫고 상대방도 혼란시켜야 되니까 스티브 배넌은 말을 못 참아. 그래서 막 천기누설을 해요, 이 사람은. 스티브 배넌이 뭐라 그랬냐면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물리적 전쟁, kinetic warfare, 물리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보, 심리, 경제 전쟁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고요. 이 미중 전쟁, 미국 쪽에서 반격 들어가기 전에, 그 전부터. 그리고 거꾸로 표현하면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물리적 전쟁을 할 일이 아니라 정보, 심리, 경제 전쟁하면 되네. 정보 전쟁에 계속 중국에 스토리 풀고 있으니까 된 거고, 경제 전쟁은 지금 됐고, 심리 전쟁은 뭐냐? 오케이, 그건 북한 접수 해방시키면 되는 거네. 즉 다시 말하자면 중국이 미국을 공격했던 그 방식, 총칼, 원자폭탄 이런 것 같은 물리적 방식이 아니라 심리 경제적 방식에 의해서 미국을 공격했듯이 미국도 똑같이 심리 경제에 의해서 중국을 공격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심리의 핵심 전쟁 수단이 뭐냐? 북한을 접수 해방시켜버리는 거죠. 그 얘기를 제4차 현전위협 중국 대응 비상위원회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퍼뜨릴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위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그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야인의 눈에 보이는데 만리 밖에 떨어진 거기에 그걸 하루하루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 투사들인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뭐 당연히 보이겠죠. 자, 이제 이런데 우리 사회에서 제가 이거 일종의 특종이거든요. 아마 유튜버든 언론이든 이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다뤄준 데는 제가 오늘 처음일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 참 조중동이 문제가 많아요. 이 제도권 빅미디어가 진짜 문제 많습니다. 뭐 탄핵 때 인격살인 앞장섰다 이건 다 떠나서라도 조선의 강인선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이 이제 그 워싱턴 지국장인데 이제 아래서부터 보시죠. 2월 말에는 그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조셉 윤이라고 이제 뭐 색깔이 알꿀이에요. 좀 온건한 문정인 정도 보시면 돼요. 조셉 윤이 이렇게 하노이 때 뭐 스몰 딜이 있을 거야. 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스몰 딜이라는 건 트럼프도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고 또 김정은도 자기 마음대로 다
100% 못 파니까 적절한 선에 타협하고 그래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조그만 범위에 적절한 규모의 타협이 있을 거야. 이 사람 그렇게 썼던 사람이 강인선 씨. 행설수설하면서 2월 말에 쓴 칼럼을 보면. 그러다가 3월 15일에는요. 이제 하노이에서 하노이에서 실패했다라고 미국이 실패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노이 회담 실패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는 회담 성공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깨는 게 성공이니까. 그 사람은 실패라고 표현하면서 미국 관계, 미국 협상은 트럼프 개인의 성격과 변덕에 좌우되는 상황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해요. 이 사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노이 정상회담을 결렬시키고 일어서는 순간 트럼프는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관심을 잃었을 것이다. 트럼프 시대 미국의 정책은 오로지 트럼프의 관심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 트럼프가 긴 안목에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북핵 해법을 추구했다고 보는 건 무리다. 북핵과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기이할 정도로 강렬했던 관심은 미국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자신이 풀 수 있을 것이란 야심과 맞닿아 있었다. 이쯤 되면은 강인선 씨는 워싱턴 지사장을 할 게 아니라 헌법재판관 하셔야지. 혹은 박근혜 유죄 판결한 부장판사 관심법에 의한 뇌물죄 인정을 하고 이런 완전히 무슨 트럼프의 심리를 막 그냥 자기가 다 아는 듯이 얘기해. 아니 지금 아까도 보셨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네 번째, 실제로는 세 번째. 왜냐면 제3차 비상위원회가 별 볼 일 없었으니까. 첫 번째 만들어져서는 고립주의 성향의 공화당을 극복하고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신임 대통령이 계속해서 NSC 68이라고 불리는 냉전 구도를 밀고 나가게끔 만드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고, 두 번째 만들어졌을 때는 레이간 행정부를 탄생시키고 레이간 행정부의 소련 압박 정책을 밀어붙이는데 관철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고, 세 번째는 만들어지다 말았고, 이번에 네 번째인데, 네 번째는 중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보수 성향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쫙 한 번에 모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트럼프 작품인가? 트럼프는 이 흐름의 리더일 뿐이에요. 흐름이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이미. 이런 거 보면 워싱턴 지국장이라는 사람이 저같이 맨날 한국에서 그냥 뒹굴뒹굴하면서 저거 하는 것보다도 못해. 거기서 뭐하러 워싱턴 지국에 있어요? 한국 돌아오셔. 나한테 과외비 내셔. 내가 가르쳐 드릴게. 말이 안 되잖아. 자, 2월 말과 3월 15일에 확 바뀌어서 자기가 2월 말에 스몰 딜 사실상 얘기했다는 거가 뭐가 잘못됐다 반성 안 해요. 3월 15일 날 막 확 바꿔서 이제 그건 트럼프가 변덕이 일어난 상황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떼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 또 한 20일 지나서 4월 8일 내는 갑자기 야, 문재인 정부가 하노이가 결렬될 거라는 정보를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 있었냐 이러고 썼었어. 아니 워싱턴 지국에 있는 자기도 몰랐으면서. 자기 2월 말에 쓴 거 보세요. 거기 하노이 완전 파토난다는 얘기 없어요. 스몰 딜 될 거다라고 써놨어. 이게 조중동의 수준이에요. 이게. 그것도 영어를 꽤 잘한다는 워싱턴 지국장 강인선 씨의 수준이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 한심한 거죠. 진짜 백성이 고달픈 거라고. 메이저 언론에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굉장히 반성하셔야 돼. 억대 연봉 넘고 거기다가 해외 체제하면 연봉의 2배쯤 줄걸? 연봉은 연봉대로 주고 체제비는 체제비대로 주잖아. 그럼 뭐 몇인 가족 기준에서 그것만 해도 거의 1억 가까이 받을 텐데 연봉은 한 또 1억 5천쯤 받을 거고 그러면 그다음 활동비 또 받고 그렇게 돈 쓰고 있으면서 그러면 국민들이 좀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서 글을 써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자, 그럼 이게 강인선이라는 지국장의 개인의 교양이 딸리고 혹은 머리가 안 돌아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럼 박인선으로 바꾸고 김인선으로 바꾸면 문제가 쉬워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다른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강인선 씨가 전혀 머리가 부족하거나 교양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냐면 회사의 칼라가 그런 거예요. 자, 왼쪽이 이제 방상훈 씨고 조선의 원화죠. 오른쪽이 중앙의 원화 홍석현이라고요. 홍석현 씨. 이 조중동에 이렇게 논조를 쭉 보다 보면 세 가지의 그 징표가 있어요. 첫째가 미중 전쟁이 심각하고 미국의 중국 제압의 의지가 강하다라는 걸 개무시해요. 지금 보셨잖아요. 카운팅하기에 따라서 세 번째 혹은 네 번째로 비상위원회까지 만들어졌고 그 비상위원회 이름이 앞서 있었던 것과 달리 아예 중국이라 불리는 현존 위협이라고 해서 이름 안에 차이나를 박았단 말이에요. 이거 미국 중국 전쟁 엄청 심각하다는 얘기거든. 미국이 중국 제압해버리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사건이라고요. 그리고 중국 제압 과정에서 필요하게끔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론을 다독이고 모아가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국면에서 다독이고 모아나가는 게 어느 국면이야? 어느 국면에서 그런 위기가 올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북한을 접수 평정할 때 그때만 위기가 올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북한을 접수 평정하는 과정에서 발이 꼬인다. 중국이랑 순간적인 군사력 대립이 두만강 압록강에 있다. 뭐 이랬을 때 미국이 안 물러나고 버티고 가려면 미국 국민들이 정신무장이 돼 있어야 된다. 오케이, 우리 정신무장 시킬게. 이러고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이게. 이 비상위원회가. 이런 거를 조중동 주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의 북한 접수 해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걸. 미국의 전략이 북한 접수 해방이 쉬운 일 아닙니다.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는 70년 묵은 한반도 북쪽을 소련 혹은 중국의 나발이로 인정해 주던 그 지정학적 타협, 70년 묵은 지정학적 타협 구도로 깨는 거거든요. 보통 일 아니죠. 그러면 이 일이 근데 판으로 보면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판으로 보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이게. 개무시해요. 여기 조명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안 하죠. 자기들 원조가 있으니까. 인격살인, 인민재판, 폭도 행태에 대한 자성 비판. 없죠. 비판커녕은 김창균이 그 논설주간 칼럼 써놓은 거 보세요. 박근혜 덕에 보수 3대 말아먹게 생겼다 이러고. 다 박근혜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인격살인한 건 얘기 안 하고. 그러고 나서는 대신 뭘 해야겠어? 뭔가는 뭐 하는 척 해야 되잖아. 뭔가는 계속 이 진영은 유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개돼지 패닉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죠. 야, 지금 적화 통일될라 그래. 미군이 철수한대. 우리가 자체 핵무장해야 돼. 우리 이제 다 망한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묻지마 하고 보수 야당에 모여. 묻지마 집독기 해. 이거 이 장사하고 있는 이 장사하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이요, 대한민국에 묻어놓은 판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는데 적화될 거라고 생각해서 공포에 부들부들 떨지 마세요. 그런 일 없어요. 여기 판돈 무지하게 묻어놨어요. 미국과 이 자유세계가. 여기 적화 안 돼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적화 안 돼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문재인 정부랑 북한 체제, 김일성 영세교가 짝짝꿍해서 이걸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 가려고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 그거 가만히 안 내버려 둡니다. 지금 미국 공화당 정부.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고달프고 댕댕댕댕거리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중국이 아작이 나고 지금 평양에 김일성 영생교가 무너지는 이러한 거대한 축복의 쓰나미가 우리한테 닥치고 있고 그 쓰나미가 뭐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내일부터는 없냐. 그게 아니라 한번 닥치면은 20년, 30년 가요. 북한 사람들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같은 그런 체제에서부터 걸어 나와갖고 사람이 되는 과정, 그걸 우리가 다 인발부에서 자원봉사자들 올라가고 또 우리가 익혔던 노하우들, 각종 표준, 각종 검수 방법, 각종 엔지니어링 기술 이런 거 다 거의 공짜로 가다시피 북한 가면서 그게 그냥 금세 그냥 그 개집 같은 데서 개밥보다도 못하던 거 먹고 살던 사람들이 막 연소득 $10,000, $20,000 수준으로 한 10년 사이에 쫙 올라오는 거. 우리가 그러한 10년, 20년에 걸친 과정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20대 평균 키가 남자가 160 200개 안 되는데 한 20년 만에 그 다음번 애들 평균 키는 여기 우리 쪽이랑 똑같이 18살, 17살짜리 애들 평균 키가 자기 아버지보다 15cm가 더 큰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늘씬늘씬하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축복이라는 게 하루만 오는 게 아니라 한 20년 가까이 온다고. 이 축복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뭘 준비를 해야 대한민국의 정신문화와 정치문화가 세계 최강자 수준까지 갈 수 있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댕댕댕댕 하는 거지. 적화될 거냐, 남침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조중동에 글 쓰는 사람들 보면 마치 그런 종류의 패닉으로 사람을 몰고 가요, 이게. 묻지마 집도끼 만들겠다는 거지. 아주 악랄한 거예요. 국민을 개돼지화 시키겠다는 거야. 조중동을 받들어 모시게. 그래서 국회의원 빠짓하신 분들한테 권합니다. 귀하들 지금까지는 조중동만 받들어 모시는 조중동의 사냥개였습니다. 이제 그거 벗어나십시오. 벗어나는 거 간단합니다. 조중동 사냥개들의 징표랑 거꾸로 된 행동만 하시면 됩니다. 조중동 사냥개들의 3대 징표. 첫째, 미중전쟁 심각성 개무시하고 미국의 중국 제압 개무시한다. 둘째, 미국의 북한 접수 해방 프로세스를 전혀 주목하지 않고 개무시한다. 셋째, 인격살인 인민재판 폭도 행태에 대한 자성 비판을 개무시한다. 이 셋을 거꾸로 풀어버리면 바로 사냥개 탈출. 사냥개 탈출. 이때까지 조중동만 받들어 모신 조중동의 사냥개 신세로부터 국회의원들이 탈출해야 돼요. 이제 독립적 헌법기관이 돼야 된다고. 이제 세 탈출하세요. 탈출하면 구원이 쌓였다 그래도 잠시 마음 접어줄 수 있는데 셋을 전혀 안 한다? 혹은 셋 중에 하나만 어떻게 해놓고 입으로 맨날 박근혜 떠들고 나머지 미중전쟁 얘기도 안 해. 미국의 북한 접수 해방 얘기도 안 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박근혜 팔인데, 천박한. 셋을 딱 세트로 해야 돼. 그래야 비로소 조중동 사냥개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미국의 중국 제압을 조명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은 미국의 북한 접수 해방 프로세스를 조명해 줘야 되고, 국회의원들은 인격살인 인민재판 폭도 행태에 대한 자성과 비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자, 그래서 다음 말씀드렸듯이 황교안 대표가 빠지를 안다는 관계로 거의 바지 대표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야권의 에이스는 누구냐? 나경원이에요. 저 여자가 여성 정치인이 야권을 죽이고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목요일 날 서울 동작을 정치심판대회를 합니다. 특히 동작에 사시는 분들 많이 나와주세요. 동작을에서 민초 시민으로서 한 20-30명의 그래스루트 풀뿌리 모임이 형성이 되면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던 일이 됩니다. 동작을에 사시는 분들을 알고 있는 분들은 동작을에 사시는 분들을 끌어내갖고 집회에 나와주시고요. 동작을에 직접 사시는 분들도 그날 집회에 나오셨어요. 그날 동작을에 사시는 분들 가급적이면 따로 모임을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은 세 번째예요. 아까 보셨지만 명목상으로는 네 번째 비상위원회인데 그 세 번째 게 떴다가 말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1950년대에 만들었던 비상위원회는 냉전을 확립시켰고요. 1970년대에 만들어진 비상위원회는 레이건 정부를 탄생시키고 소련을 작살냈고요. 이번 2019년 3월에 만들어진 2019년에 만들어진 비상위원회는 중국을 미국의 주적으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국의 성격을 전체주의, 침략적 전체주의라고 규정했습니다. 영어로 aggressive totalitarian foe, 그러니까 침략적 전체주의 주적 1호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께 심심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